후회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하루라도 후회하지 않고 산 날이 있었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는 기억 하나쯤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은 후회와 용서를 반복하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하루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후회는 언제나 밤에 찾아옵니다. 모든 게 조용해지고 마음이 느슨해질 때 불쑥 찾아와 앉아버립니다.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 사람한테 너무했지.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달라졌을까. 그렇게 후회는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후회가 가장 큰 스승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를 성장시킨 건 잘한 선택이 아니라 틀렸던 순간, 넘어졌던 기억, 놓쳤던 인연들입니다. 그때의 후회가 없었다면 우린 지금의 마음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젊을 땐 후회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후회가 많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라는 거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후회는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살아온 흔적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까? 그건 잘못 산 게 아니라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는 그때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 후회를 품고 살아가며 조금 더 단단해진 겁니다.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안에는 사랑, 열정,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느꼈던 사람만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후회해도 괜찮아.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가 필요하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 이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낯선 사람보다 가족, 친구, 배우자에게 더 크게 아픈 건 그만큼 가까움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저 사랑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불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하지? 그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가까움 속엔 이런 조용한 독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착각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이는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거리가 서로를 더 오래 지켜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타버리고 너무 차가우면 멀어집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려면 가끔은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억지로 다가가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공간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 쉴 틈이 있어야 하니까요. 어떤 아내는 말합니다. 남편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니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그건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고 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친구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매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주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니까요.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이 더 오래갑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진짜 평화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의 얼굴은 더 깊고 편안해집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야 적당한 거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끔은 거리를 두세요. 그 거리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숨을 쉽니다. 그 거리가 바로 오래 함께 가기 위한 여백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일이다. 나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 자주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누군가의 말, 행동, 배신이 너무 아파서 그 상처를 잊는 것보다 붙잡는 게 더 쉬워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일이었다는 거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를 되찾기 위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 중엔 악의가 없었던 상처도 많습니다. 그때는 미워했지만 돌아보면 그 사람도 자기 삶을 버티느라 서툴었을 뿐입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속엔 증오의 돌덩이가 하나씩 쌓입니다. 결국 그 돌덩이 위에 앉아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품은 채 더 이상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죠.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비밀을 퍼뜨렸고 그 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녀는 결국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슴 속 응어리가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용서를 미루는 사람은 사실 여전히 그 기억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미움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고 조용히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 마음을 선택적으로 비우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나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미움의 사슬은 상대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 발목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슬을 끊는 순간 비로소 나의 오늘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그 기억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인생에 남겠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용서란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가 마음속에 걸려 있나요?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여전히 쓰라리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떠났어도 당신 마음속에서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손을 놓아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다시 웃을 차례입니다. 비우면 행복이 들어온다. 우리는 평생 채우는 법은 배워왔지만 비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고 더 많은 사람을 붙잡고 더 많은 일을 하려 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은 무엇을 더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결정하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옷장을 열었는데 입지 않는 옷이 수십 벌입니다. 언젠가는 입겠지 하면서 그대로 두었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이제는 쓰지 않는 감정, 오래된 미련, 다시 오지 않을 사람들, 그들을 붙잡고 있으면 내 안의 공간은 점점 좁아집니다. 비운다는 건 잃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걸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듯 마음도 여백이 있어야 사랑이, 평화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비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그래서 꼭 쥐고 삽니다. 관계도, 일도, 감정도. 그런데
쥐고 있을수록 손바닥엔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가 바로 집착의 흔적입니다. 살다 보면 끝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인연, 다 고쳐지지 않는 관계,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시간들. 그걸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잃는 건 나 자신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포기와 비움의 차이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포기는 무기력하게 놓는 것, 비움은 감사하며 내려놓는 것.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뜨거운 돌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손이 데이겠죠. 스님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러면 그 돌을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이미 나를 아프게 하는 걸 붙잡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묻는 건 뜨거운 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손바닥에 바람이 닿고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비움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걱정 하나를 덜어보자. 오늘은 연락을 억지로 하지 말자. 오늘은 내 탓이 아닌 일엔 침묵하자. 그 작은 비움이 쌓이면 어느 날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있음을 느낄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지려는 사람보다 적게 가지면서도 평온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여백 때문입니다. 그 여백 속엔 쉼이 있고 그 쉼 속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채우지 말고 남겨두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마음에도 인간관계에도 조금의 빈자리 말입니다. 행복은 꽉 찬 곳이 아니라 비어있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나이 들면 잃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예전 같지가 않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이 말을 자주 듣고 또 스스로도 내뱉습니다. 기억력은 예전만 못하고 체력은 떨어지고 거울 속 얼굴에는 낯선 주름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 드는 걸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는 잃기만 하는 걸까요? 젊을 땐 모든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더 멀리 가고 싶었고 더 빨리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압니다. 세상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흘러가고 모든 걸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요. 젊을 날의 욕심이 식은 자리에 조용한 평화가 자랍니다. 그건 잃은 게 아니라 비로소 얻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며 많은 걸 내려놓습니다. 사람도, 일도, 꿈도, 몸의 힘도. 하지만 그 자리에 생기는 건 공허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그 여백 덕분에 우리는 이제야 주변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 소리, 아이의 웃음, 그리고 마음속의 나직한 목소리까지.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리느라 이 모든 걸 놓쳤습니다. 나이 들면 그 놓쳤던 것들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선물입니다. 어느 노교수가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젊을 땐 지식을 쌓고 나이 들면 지혜를 쌓는다. 젊을 땐 세상을 이해하려 했고 이제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깊어짐의 증거입니다. 나이 들면 세상이 내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과 다른 속도로 걸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빨리 가던 발걸음이 느려지면서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건 오직 나이 든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가 없어.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젊은이의 힘으로 돌아가지만 지혜로 유지됩니다. 그 지혜는 오직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지 세월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깊어지고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날카롭게 보였던 것들이 이젠 그저 이해로 바뀝니다. 어릴 땐 옳고 그름을 따졌지만 이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한마디로 많은 관계가 편해집니다.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삶을 아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어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음은 찰나지만 깊이는 평생 남습니다. 세월은 당신의 얼굴에 주름을 새기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바로 살아온 이야기의 문장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미소 지으세요. 당신은 지금 삶의 가장 깊은 계절을 걷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를 사는 법. 오늘 하루 괜찮으셨나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그럭저럭요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그럭저럭 속에는 참 많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은 지쳤고,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버겁지만 그래도 버텨낸 하루. 그게 바로 괜찮은 하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요? 하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야 할 일, 걱정, 계획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간다기보다 견뎌낸다는 말이 더 어울릴 때도 있죠. 하지만 하루를 버티는 일도 사실은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괜찮은 하루란 아무 일 없는 날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은 날입니다. 가끔은 멈춰서 창밖을 바라보세요. 해가 저물고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 그 평범한 풍경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느껴보세요. 세상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게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내일은 언제나 오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을 허투루 보내면 내일도 같은 후회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일 행복해지겠다. 이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만큼은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 그게 바로 삶을 지혜롭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 생각을 놓아주세요.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까지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용히 잘 버텼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한 겁니다. 행복은 크지 않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안부 인사, 하루의 끝에 남은 짧은 미소 하나,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오늘 별일 없는 하루였나요? 그럼 정말 잘된 일입니다. 별일 없음이 바로 평화이고 평화가 곧 행복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한 편의 드라마지만 가까이서 보면 하루하루의 조각들입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